네, 강프로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6.5% 떨어졌습니다. 2월 19일 날 43만 원 근처, 42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 구간이 조금 크게 발생을 했죠. 여기부터 떨어졌습니다. 2월 28일 날 보면 13%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여기 한 6%대 이렇게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조정이 왜 나왔으며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구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가격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시장 기준에서, 자, 시장이란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지금 인수 확정이 났죠. 그리고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 승인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료 소멸,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금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그쵸? 그리고 시가총액은 6조 원대에 있고 6조 원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고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일단 이것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업 결합 승인에 대해서, 그쵸? 오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삼성전자 로봇 시장 진출 속도, 공정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기업 결합 승인, 이렇게 결정이 나왔고, 쭉 내려보시면 이 밑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내용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로봇 개발 사업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 결합이 승인됐다. 이제는 자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23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여기 딱 23년 시작하는 첫째 주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여기입니다. 왜 그 전부터 신고가를 만들어냈을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자회사가 되는 건 결정이 되어 있었다. 그렇죠? 이때부터 지분 인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확대를 했고, 이번에 공정위의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신사업을 발굴하는데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밀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밀렸을 때 HBM 쪽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AI에서 사실상 메모리에서 패권을 잡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패권을 잡는 것도 지금 하이닉스에서 뺏겼기 때문에 당장의 무언가 변화 요인을 바라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사업까지 늦춘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애초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요, 그쵸?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삼성에서 지분 인수에 들어갔다. 이때 규모는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00억 이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고, 콜옵션 행사를 여기 12월 달에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그쵸?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6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여기 보세요. 실적이 없어요. 적자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자, 보세요. 50% 빠져서 3조 원대나, 거기서 또 50% 빠져서 1.5조 원대나, 거기서 또 50% 빠져서 7천억 원대나, 이게 그냥 가능합니까? 그쵸? 불가능하죠.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쵸?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예금을 가입합니다. 이건 위험하지 않죠. 내가 넣은 돈 플러스 금리, 이건 줍니다. 그쵸? 뭐 금액에 따라서 뭐 세금에 대한 구간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천만 원 이하까지 이자를 받는 부분에서는 15%대 이자 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주식은 위험하죠. 왜? 원금을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금 이자보다, 즉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서 발생해요? 미래가치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래가치라는 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의미를 해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되잖아요. 주가의 등락폭은 이런 등락폭이 나올 수 없죠. 그렇죠? 왜? 실적보다 주가는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인수해서 투자하고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지, 여기서 기업 결합 승인으로 인해서 이제 재료 소멸이다 주가는 빠지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테오젠을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앞으로 연간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자입니다. 근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이죠. 20조가 넘습니다. 자, 실적 볼게요. 쭉 내려서 보면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22조 원, 오늘 좀 떨어졌기 때문에 21조 원대로 낮아졌어요. 근데 20조는 넘죠. 여전히 코스닥 시가총액 1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적자예요. 실적이. 적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죠. 자, 실제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24년도의 실적이 23년 대비해서 5배 정도의 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HBM을 석권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는 88,800원, 거의 9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락 구간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5만 원까지 떨어졌죠. 40% 정도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지 지금 싸고 비싸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지금 싼 주식만 찾는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절대 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금 실적의 적자인데,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여기 그쵸? 삼성전자 로봇 시장 진출 속도,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기업 결합 승인됐다는 이 재료가 이제는 결정이 됐으니까 재료 소멸이나 이것보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숫자를 따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따지는 거에 맞춰서 실적하고 연관 지으면 안 돼요. 실적이 나오잖아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100%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없고 지금 시가총액은 6조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쵸? 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뭐 코스닥 기업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설령 알테오젠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뭐 다 세력들의 농간이다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잡주는 아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영혼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률을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23년도에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받고 23조 원의 이익을 그 다음 해 24년도에 받습니다. 그쵸? 성장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엄청나죠. 진짜 적자를 탈피한 것도 모자라서 23조 원의 영업이익을 그 다음 해에 내버렸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더 높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예상치의 평균치입니다. 해외증권사 포함해서 32조. 올해 수익을 내는, 그쵸, 영업이익을 내는 폭이 이 정도예요. 근데 주가 어때요? 적자를 보고, 그쵸, 분기당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 23년 4분기까지 순이익 적자, 24년 1분기부터 흑자로 돌렸고 2분기 때 5조 4천억 딱 찍었습니다. 7조 7천억 원 정도. 23년도에 적자를 봐왔었던 이 규모 거의 채웠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정확하게 실적이 돌아세웠었던 7월 달 이후에 지금 실적이 더 좋은데 더 낮아요. 무슨 얘기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시적인 실적이 나올 때까지 주가는 올라간다. 그렇죠? 100% 이상 올라가는 건 무조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부터. 하지만 우리는 등락폭은 클 거예요. 왜?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요 내용 있죠? 재료 소멸이다. 이런 부분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시장이 최소한 급락하는, 추세적인 하락하는 이런 부분만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작년 같은 상황인 거죠. 쭉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코스피는 7월 달부터 하락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이제야
그쵸? 돌려 세울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달, 24년 3월달부터 고가 찍고 쭉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야 돌려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각을 잡아놨어요. 최근에 미증시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빠졌어요. 미증시 한번 볼까요? 쭉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도 고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트럼프가 강제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만들진 않는다. 그렇죠? 지금 집권 2년 차까지는 중간선거 전이죠. 트럼프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미국을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간다. 이 자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여기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시장이 올라야 돼 이것보다 최소한 이런 하락 구간이 있죠. 이런 추세적인 하락 구간 이것만 안 나오면 돼요. 아무리 그래도 선반영받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 그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철저하게 타점 위주로 봐야 되고 여기서 가만히 횡보를 하고만 있더라도 62평 올라와요. 그렇죠? 최근에 2달 동안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평균치를 만들어 가는 이동평균선은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타점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실시간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에 대한 판단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내용 3월 6일 날 내용입니다. 코스닥 하락, 미증시는 반등했고 코스닥은 하락.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린 건 표면상으로는 경기 침체를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죠?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관세를 앞세워서 10년물 채권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정부 부채를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채 금리가 4.5% 이상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단기채로 계속 돌려막고 있었어요. 이게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이 그쵸? 25년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장기채로 돌려 세우고 싶은 겁니다. 지금 10년물짜리로 발행을 해서 10년 동안 뭐 4.5%, 4.7% 이렇게 이자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트럼프는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무조건 돈. 그쵸? 미국이 왜 적자를 봐야 되느냐? 무조건 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를 살짝 흔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관세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관세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실익이 표면상으로는 없을지라도 미국은 기본적인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채를 돌려치는 데 있어서 뭘 만든다? 10년물 채권 금리를 낮춰야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도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거고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정말 미쳐가지고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 배경을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개인적 판단은 관세를 앞세워 10년물 채권 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낮아졌을 때 미국의 정부 부채를 장기 채권으로 변경하려는 게 목적이다. 최근 미국의 하락은 의도한 것이다. 한국 시장은 오늘 알테오젠 등 주도주 쪽에서 하락시켰는데 10년물 채권 금리의 반등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보시면 주도주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에 하나 포함시키자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방산 쪽에 여기에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 구간에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고점에 물려 있다면 그쵸? 8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수 구간을 다시 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매매를 하는 그 내용 그쵸?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DI입니다. 제가 로봇도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DI를 24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제가 매매를 계속했거든요. 보세요. 25%, 14% 내려보시면 어때요? 26%쭉 보시면 어때요? 22, 18% 시장보다 강했습니다. 올라간 폭 보세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 사서 여기 팔았나요? 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확인하고 매매, 확인하고 매매 한 번씩 할 때마다 20%씩 떨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뭘 보고 했다?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 에브리복 같은 종목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상승하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47% 수익 구간. 그쵸? 최근의 내용 한번 볼까요? 한화오션.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한국은 조선. 그쵸? 조선은 한국이 최고다. 그런 발언이 나왔고 급등했죠. 등락하는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매를 4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어때요?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시장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타점을 잡는 것까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것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있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잡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조정 구간까지 거쳤고 최근에 보면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강제적으로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그쵸?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관련돼 있는 로봇주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